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정부에서 신생아 특례 대출이 출시됐어요. 로봇가 우리 일상에 성큼 다가오고 있고요. 자동차 중 우리나라 수입 1위는 중국 전기차라고 해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정부에서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이 나왔어요.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된대요. 아마 태어나고 2년까지일 거예요. 주택 구입 대출은 소득이 연 1.3억 원 이하고요. 자산 보유액은 5억 이하라 하고요. 대상 주택은 9억 이하래요. 대출 한도는 5억까지 되고요. 금리는 연 1.6%에서 2.7%예요. 전세자금 대출도 마찬가지로 연간 소득이 1.3억 이하고요. 자산은 3.61억 원 이하. 보증금은 수도권은 5억이고요. 지방은 4억 이하래요. 최대 대출 한도는 3억이고요. 금리는 연 1.1%에서 2.3%래요. 차이나 전기차는 금요일 좀 많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51%고요. 쏙술은 76% 수익 구간이에요. 배당주 제큐는 12월달 배당 받은 후에 매도하려고요. 매도 후 제피와 SCHD로 매수하려고요. 이번 주에도 중요한 이벤트가 많이 있어요. 11월 29일 수요일에는 3분기 GDP 발표가 있고요. 11월 30일 목요일에는 근원 소비자 지출 물가지수 발표가 있어요. 그리고 12월 2일 토요일에는 파월 의장이 연설이 있어요. 프로젠이라는 코넥스에 상장한 회사가 있는데요. 이수만이 36억을 투자했고 유한양행이 300억을 투자했대요. 프로젠은 다이어트 약을 만든대요. 그래서 조금 사볼까 했는데 살 수가 없었어요. 거래량이 적은데 시초가에 무조건 상한가를 올려서 살 수가 없었어요. 1 거래 금액 3,600만원으로 상한가를 만들었어요. 두산 로보틱스가 조정을 받고 올라갈 줄 알았더니 강한 흐름이에요. 못 사서 내내 아쉬운데요. 전망은 밝은 것 같아요. 우리 주변으로 로봇 시대가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학교 급식소에서도 튀기고 볶는 것은 로봇가 대신하고 있다 하고요. 의료와 배달 및 보안도 로봇가 다 대신하고 있어요. 앞으로 로봇가 인간을 대신하는 것은 점점 많아질 것 같습니다. 강남 한복판 테헤란로 일대에는 도로를 지나 음식을 배달하도록 하는 테헤란로 로봇거리로 조성됐대요. 실내 배달 로봇과 실외 배달 로봇을 구분해서 코엑스몰 매장에서 음식을 받아서 실외 로봇에게 넘겨주면 실외 로봇이 테헤란로 일대 지정된 건물 6곳에 배달하는 방식으로 된대요. 강남구는 특화된 로봇 사업을 추진하고 대한민국 미래 로봇 사업을 이끄는 로봇 친화도시 강남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대요. 엔비디아가 중국 수출용 AI 반도체 출시를 연기했대요. 그래서 올해 4분기 엔비디아 실적에 타격이 있을 전망이래요. 25일 로이터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미국 정부의 새로운 중국 수출 통제 조치에 맞춰 개발 중인 GPU H20 출시를 내년 1분기로 연기한다라고 최근 중국 고객들에게 통보했대요. 업계에서는 엔비디아가 이달 중순께 중국령 제품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서버 제조사가 반도체를 제품에 통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H20 출시가 미뤄졌다라고 보도했어요. 엔비디아는 중국 고객사에게 H20 출시 시기를 내년 2월에서 3월로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대요. 중국 매출은 엔비디아의 전체 매출의 20%를 차지하는데요. 업계에서는 이번 H20 출시 지연으로 올해 4분기 실적에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차이나 전기차가 전저점을 깨고 1.53%나 하락을 했어요. 어디까지가 하락의 끝인지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재선되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폐기할 거래요. 미국에 72조를 투자한 우리나라 기업들도 트럼프가 당선될까봐 떨고 있대요.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도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폐기할 계획이라고 타임지에서 23일 보도했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되면 화석연료 생산을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미국의 기후에너지 정책을 완전히 재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대요. 이들은 청정 에너지 관련 투자 축소와 더불어 화석연료 산업 관련 규제 철폐, 정부 기관의 개편 또는 폐지, 인력 조정 등이 동원될 수 있음을 시사했대요. 재집권 전략을 집대성한 920쪽짜리 계획안 프로젝트에 4천억 달러 규모의 탄소 배출 감축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대출 프로그램 실행 부서를 비롯해 에너지 효율과 재생 에너지 담당 정부기관을 해체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대요. 트럼프가 재선되더라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없애기에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화석연료를 권장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다른 나라들은 전부 전기차를 생산하고 판매하는데 미국만 내연 기관차를 생산하면 미국 안에서는 판매가 가능하겠지만 수출은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전기차 기술 또한 점점 더 격차는 벌어질 거예요. 중국이 우리나라의 최대 전기차 수입국으로 급부상했대요.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중국에서 제작해 가격을 확 낮춘 모델 Y 즉 중국산 테슬라 수입이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데 따른 영향이래요. 국가별로 수입액은 독일이 7억 8,800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요. 중국과 미국이 2위와 3위를 차지했대요. 전기차 시장 형성 후 한국은 주로 미국, 독일 두 나라에서 전기차를 수입했지만 최근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부쩍 늘고 있대요. 중국은 지난 8월 독일을 제치고 월간 기준 사상 처음으로 전기차 수입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10월까지 석 달 연속 1위를 유지하고 있대요. 지난 10월 중국 전기차 수입액은 1억 7,200만 달러고 독일 전기차 수입액은 7천만 달러로 중국 전기차가 배 이상 많았대요. 미국, 독일에서의 전기차 수입은 작년보다 줄었지만 중국산 전기차 수입이 급증세래요. 이런 추세라면 올해 연간 기준으로 중국이 처음 한국의 전기차 수입 1위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해요.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선 중국 전기차가 성공 가능성이 있을 거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중국산 전기차가 낮은 가격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있지만 미국 시장 진입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 정치권에서는 자국 전기차 산업 보호를 위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대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 자동차 회사들이 미국에서 생산되거나 미국 동맹국에서 수입된 차량과 경쟁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며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를 차단하기 위해 사실상의 요새를 지었다라고 전했어요. 중국은 올해 최초로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대 자동차 수출국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대요. 또한 중국은 전 세계 전기차의 약 3분의 1을 생산하고 있고요. 중국 1위 전기차 제조업체인 비아디는 지난해 190만 대를 생산했는데 이는 테슬라가 생산한 140만 대를 뛰어넘은 숫자래요. 컨설팅 업체인 조조고의 마이클 던 최고 경영자는 중국 전기차 생산 업체들은 가는 길 앞에 놓여 있는 모든 것을 짓밟고 파괴할 수 있는 힘을 가진 현대판 고질라에 비교하면서 현재 100여 개국에 중국산 전기차가 판매되고 있다라고 설명했어요. 그는 중국이 아직 큰 공격을 시작하지 않는 유일한 시장은 바로 이곳 미국이라고 밝혔어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달 초 일리노이주의 한 자동차 공장 직원들에게 중국이 불공정한 거래 간행을 통해 전기차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지만 나는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미국 정부가 중국산 차량에 대한 관세를 올릴 경우 미국 자동차 산업에서 엇갈린 반응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대요. 이러한 조치가 중국산 전기차의 미국 시장 진입을 늦출 수 있겠지만 중국 정부도 미국 업체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래요. 현재로서는 미국 자동차 제조업들이 중국산 배터리 등의 전기차 공급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대요. 미국 자동차 혁신연맹의 존 보첼라 회장은 미국 자동차 업체들이 바이든 행정부의 탄소 배출량 감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기차를 늘리면서 중국의 공급망에 의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 중국은 전기차 산업에서 10년에서 15년의 선두로 달리고 있다라고 진단했어요. 또한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미국과 인근 국가 진출에 의욕을 보이고 있대요. 중국 자동차 업체 지리그룹이 지분을 소유한 럭셔리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는 내년에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고요. 중국 자동차 회사 체리는 멕시코에 공장을 건설 중이며 비와디와 상하이 자동차 산하 브랜드 MG도 미국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대요. 전문가들은 중국 업체들이 자동차와 배터리 생산 능력을 크게 쌓아왔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공격적으로 대미 수출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대요. 중국이 자국 시장을 위해 연간 2,600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한 후에도 약 1,000만 대의 차량을 생산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며 미국 시장에 중국산 차가 넘쳐날 것이라는 신호가 모두 나타나고 있대요. 중국은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서 시진핑은 공동 부유를 적고 부양책을 꺼냈대요. 360조라는 메가톤급 경기 부양책이 준비되고 있고요.
부동산을 살리려고 헬기에서 돈을 뿌리는 격이래요. 중국이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국 대규모 빚을 내 돈 보따리를 푸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대요. 블룸버그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장기 저리 부동산 정책 자금 180조 원을 풀기로 했다라고 보도했어요. 앞서 10월 말에도 180조 원의 국채를 발행해 지방정부 재해복구 자금 등으로 사용한다라는 발표가 나왔었어요.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 이후에도 경기 회복에 속도가 나지 않자 합쳐서 360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쓰기로 했대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중국 정부가 내놓았던 4조 위안 부양책의 절반 규모래요. 우리 정부 한 해 예산의 절반을 넘는 액수라고 해요. 그만큼 중국은 비상시국이래요. 시진핑 주석은 집권 초 부채 줄이기를 주요 경제 운영 방침으로 내걸었는데요. 리커창 전 총리도 여러 차례 물대기식 경기 부양책은 절대 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었어요. 그랬던 중국이 다시 빚을 내 경기 부양에 나서는 건 부동산 문제가 내버려둘 수 없을 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래요. 노무라 증권의 최근 보고서를 보면 부동산 개발업체의 자금난으로 완공되지 못한 중국 내 아파트가 2천만 채가 이른다고 해요. 2천만 가구가 계약금과 중도금을 내고도 건물이 완공되지 않아 입주를 못하고 있다는 거래요. 이대로 내버려 두면 대규모 사회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대요. 중국 당국은 대형 부동산 업체들이 부도 위기에 몰려도 그동안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았어요. 망하든 살아나든 알아서 하라는 시기였대요. 그랬던 중국 당국이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부동산 개발업체 지원에 나선 건 정책 노선의 근본적인 전환이라고 할 수 있대요. 우리나라도 내년에는 부동산 이슈가 많이 터질 것 같아요. 가계부채 증가율이 세계 1위래요. 내년에는 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